140자, 그러니까 저자수에서 진도가 막히시는 분들이 왜 막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상담이라든지 저희 수강생분들, 저자수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숙련 시간의 차이가 있다. 이 부분 사람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약어 몇 번 보고치기로 툭툭 쳐보고도 새로운 낭독 파일에서 약어를 잘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약한 약어들을 따로 빼가지고 약한 단타 조합들을 따로 빼서 연습을 했는데도 낭독 파일에서 뭐 절거나 자리가 헷갈리거나 뭐 잘못 누르거나 하는 분들이 있죠. 결국 사람마다 숙련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 차이를 생각해 주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높은 등급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A 등급이라고 했고요. 뭐 C 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습을 해도 세태에서 약어라든지 연습했던 단타를 출력을 잘 못 시키는 분들, 사람마다 숙련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어나 단타들, 연습한 단타들 좀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야 라면 당연히 저자수에서 진도가 막힐 가능성이 큰데, 그것들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법이 이것들을 더 심화시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만자치기, 뭐 사설치기, 뭐 배속 올려서 치기, 뭐 1분 단락치기 라는 부분들이 결국 숙련 방법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매우 비효율적이거든요. 이건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자수에서 막히시는 분들은 어떤 케이스냐면, 나는 C등급 이하인데 매우 비효율적인 훈련까지 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정체 시기가 매우 빨리 찾아오는 케이스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왜 비효율적인지 먼저 이해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140자인데 세태를 쳤어요. 80%대가 나왔어요. 공부 어떻게 합니까? 90% 나올 때까지 쳐보기, 그 다음에 1분 단락치기하고 뭐 리트라이 해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배속 올려서 쳐보기, 새로운 낭독 파일 쳐보기, 요거 4개가 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3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같은 낭독 파일을 친다, 반복해서. 이게 공통점이에요. 요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 약점 중심적 공부가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문장 구조를 아예 외우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당 낭독 파일에서 중음이 나왔다고 쳐요. 난 중음이 약점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윤리의식이라는 게 낭독 파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막 운이라고 쳤다가 막 이제 윤을 막 지디겼다가 문제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0%가 나올 때까지 단락치기도 해보고 배속 올려도 쳐봐가지고 Z테스트 점수가 92% 받았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윤이 약점이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운리의식이라고 쳐도 92%가 나왔다면 접근 자체도 못한 거겠죠. 그죠? 90% 넘으면은 여러분들 넘어가시니까. 또는 윤리의식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해결이 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윤이 다음 낭독 파일에서 뭐 가상의 이름입니다만 성윤겸 법사위원장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이 다음 낭독 파일에서 윤을 잘 칠 수 있다는 100% 확신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중음 자체가 약점이었어요. 근데 윤이라는 건 중음 중에서도 단 하나에 속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음이라는 게 야, 뭐 여, 영, 예, 이런 것들이 다 중음이잖아요. 이런 약점들에 대해서 전혀 접근되지도 않았어요. 왜? 같은 낭독 파일, 그러니까 이제 낭독 파일 중심적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내 약점이 클리어 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좀 클리어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매우 높지 않겠죠. 중음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중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수가 지금 140자 공부하고 있는데 중음만 모아놓은 이 단타 파일이 쳐보니까 100자를 못 쳐. 그러면 중음이 심각한 약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약점이 단타만 있을까? 단타도 뭐 많겠죠. 복모음도 있겠고 거센 소리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약점일 거예요.
이런 약점들을 따로 모아서 연습하는 루틴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문장 구조를 아예 외우게 되죠. 90% 나올 때까지 계속 쳐보고 단락치기까지 해가지고 또 해보고 배속 올려서도 쳐보고 같은 낭독 파일을 계속 반복해서 치니까 문장을 아예 외우게 돼버려요. 이게 근원적으로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속기라는 건 예행 연습이 없어요, 사실. 뭐 어떤 약어나 어떤 단타가 어떤 순서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속기도 첫 테스트 점수가 중요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저는 제태 90%잘 넘기는데 세태 점수는 안 올라요. 오르더라도 되게 폭이 얼마 안 올라요. 라는 얘기들을 하죠. 결국 뭐냐면 그냥 그 문장을 아예 외우게 되어서 제태 92점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태 92점이 나왔어요. 그럼 해당 낭독 파일에 막 약어 순서 다 바꾸고 단타 순서를 막 바꿔요. 그래서 낭독 파일을 만들어서 쳐보면 92점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의 100%예요. 100%.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당 낭독 파일 통과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공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속기라는 건 내가 예행 연습이 없는데 문장 구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잘 쳐내는 게 속기인데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약점도 집중적으로 타겟팅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근원적 훈련도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는 사실상 매우 비효율적인 공부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C등급 이하 분들이 이런 비효율적인 훈련을 만났을 때는 저자수에서 빠르게 정체 현상이 찾아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훈련,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여지껏 다 자격증 잘 따가지고 뭐 현직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 그럼 이 사람들 뭐 이런 방법으로 땄잖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기에 속할 확률이 사실 높아요. 뭐 사실 B라든지 B등급이라든지. 이게 그도 그럴 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효율 면에서 봤을 땐 비효율적이지 틀린 훈련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훈련으로도 결과를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훈련인가 봤을 땐 그게 아닐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특히 C등급 이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왜 이런 훈련 방법들이 고착화되었을까도 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누가 알려준 거죠? 선생님들이 알려줬거나 선배들이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한테는 누가 알려줬어요?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누구한테 조언을 듣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3급 따는데 15년 걸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 조언 들으시겠어요? 안 듣죠. 6개월 만에 1급 딴 사람, 7개월 만에 1급 딴 사람, 속기를 되게 빨리 합격한 사람 얘기를 들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했던 방법들이 전승되어서 내려온 게 이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C등급이 아니에요. A등급이에요. 약어 몇 번만 툭툭 쳐봐도 바로 익힐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도나 약점 중심적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걸 빈도 몇 번 안 만나봐도 금방 익히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봤을 땐 비효율적인 훈련 방법이 이 A등급한테는 사실 큰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잘하고 오래 정체되는 사람은 정체되고 이걸 우리가 재능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부분도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나는 A등급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재능이 있어. 나는 C등급 이하에 속해. 나는 재능이 없나 봐. 라는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재능이 아니에요. 그냥 C등급 예를 들어서 G등급 분들도 A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 어떤 숙련 과정을 거치는가를 따졌을 때 그 법칙에 얼마나 부합하는가가 A등급을 결정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약어를 익힐 때를 예를 들어볼게요.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겉같이라는 약어를 익히면 어떻게 익히세요, 처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A등급으로 가는 이제 비법 중에 하나예요. 단 하나인데 이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카스 배열 쓰니까 카스로 얘기를 할게요. 초성은 기역, 시옷이에요. 그리고 종성은 히읗이에요. 전 이게 겉갓이에요. 그러면 아 이게 겉갓이구나 하고 손으로 눌러보고 아 이게 겉갓이야 겉갓 몇 번 눌러보고 야호 공부가 끝나면 안 돼요. 네, 일단은 이전에 기역 시옷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게 왜 겉이지? 이게 겉이거든요. 이것까지 눌렀을 때는 겉갓이 나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돼요. 아 기역 시옷이 왜 겉이지? 겉을 쳤을 때 초성의 기역이 있고 종성의 시옷이 있으니까 이게 기역 시옷이 그래서 겉이구나 라는 나름 본인만의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자, 히읗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갓에서 히읗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카스는 종성 티읕이 두 개를 눌러요. 디귿이랑 히읗을 같이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성 티읕을 하나만 누르겠지만 카스는 두 개를 눌러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히읗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갓이구나 라고 저 나름대로 저만의 법칙으로 해당 구조에 대한 이해를 선행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겉갓이 나왔어요. 보고치기 파일이든 듣고치기 파일이든 겉갓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속도를 따라간다고 바로 손을 출발시킬 게 아니에요. 약간 익힌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구조에 대한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아 기역 시옷이 그래 겉이 이거니까 겉갓 히읗 내가 그렇게 법칙을 정했지. 오케이 겉갓 던지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던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에 대한 선행부터 시작해서 해당 1년의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요 약어를 출력시키는 데 시간을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최종 결과값은 기역 시옷이고 히읗이니까 겉갓이다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손이 외우게 돼요. 손이 바로 해당 자리를 외우게 됨. 즉 저 1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생략돼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빠르게 치겠어요. 이 과정을 본능적으로 해요. 되게 본능적으로 해요. 이걸 되게 금방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막방송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약어 되게 빨리 익히거든요. 물어보면 이렇게 다 해요. 이걸 되게 몇 초 만에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약어를 익힌다고 해요. 그러면 이후 케어랄까요? 케어가 더 중요해요. 위의 1, 2의 과정을 지켜줘야 머리에서 계산이라고 할게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속도 중심적 공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수 중심적 공부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1분 단락치기 같은 경우에도 보고치기를 1분 안에 예를 들어서 140자면 140글자를 쳐야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분 안에 쳐야 하는 텍스트 중에 겉갓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 여러분들이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줘요. 일단은 1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과정을 지켜주지 않고 손이 먼저 나가버릴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해당 글자들이 결국 1분 안에 들어오더라도 이런 과정들이 다 빠져있는 채로 그냥 문장 순서만 외워가지고 손이 그냥 순서를 외워버리는 공부로 변질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테스트에선 그러니까 단락치기에선 겉갓 잘 쳤는데 새 테스트, 즉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겉갓이 나와버리게 되면 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요런 기본이 되는 인지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초석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자리만 그러니까 순서만 외워서 쳤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무시하게 되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봤을 땐 A등급으로 가게 하려면 그리고 이것들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은 속도 중심 공부로 유지를 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점수 중심적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약점 중심적 공부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점수만 보잖아. 93% 받았어. 첫 테스트 점수를 93%를 받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공부를 하는데
뭐 99%까지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계속 반복해도 99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93%가 나왔으면 7%가 문제라는 건데 이거 되게 크거든요. 이 안에 약점이 다 있어요. 그래도 이 안에 고칠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무시해야 할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8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뭐 이제 90% 나올 때까지 치는 거랑 뭐 배속 올려서 치는 거랑 달라치기 해서 어떻게든 90%를 넘기게끔 연습을 해요. 뭐예요? 점수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내가 왜 85점이 나왔고 제태 점수가 왜 90 이상이 안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아, 될 것 같은데 계속 반복치기 하고 정작 내가 어떤 부분에서 멈칫거리고 시간을 많이 누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채점본 분석을 보통 하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영상 분석이 좋아요. 저희 학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첫 테스트만이라도 손 영상이랑 텍스트 영상을 같이 녹화해서 보관해 두세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영상을 보고 분석하세요. 채점본 같은 경우에는 정타가 잘 났으면 검은색으로 표시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우리가 채점본 딱 보면 아, 여기는 문제 없네 하고 넘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채점본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정타 잘 냈는데 영상 분석에서 해당 구간을 보면 손을 몇 번 절어. 그럼 그 부분 분명히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를 진행을 해주셔야 사실 하죠. 예. 이 140자에서 진도가 막히는 케이스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은 사람마다 숙련 시간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동일한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계신 훈련들은 숙련 방법 측면으로 봤을 때 매우 비효율적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0자나 120자에서 막히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 설명으로도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더 찾아낸 공통점이 어떤 게 있냐면 하루 공부의 총량 시간 자체가 적다. 이게 공통점이더라고요. 왜 하루 공부의 총량 시간이 작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쉽게 접근했다. 요 가능성도 생각보다 있었어요. 우리가 이 키보드가 어릴 때부터 치던 거니까 좀 심리적으로 좀 가까운 내적 친밀감이랄까요?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입문에 있어서 장벽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택근무가 매력적이죠. 실제로 기술 수준이 있다면 재택근무는 실제로 정말 매력적인 일이니까요. 속기 측면에서 봐도. 세 번째로는 타 직렬이랄까요? 다른 일보다 비교적 쉬울 것 같으니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만만히 보고 접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C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G등급이나 C등급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공부를 한다고 쳐요. 요거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도가 잘 안 나가죠. 남들은 200자까지 쭉쭉 올라가는데 나는 130자에서 멈춰. 그래서 정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공부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공부의 연속성. 그러니까 특히 저자수 분들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200자 미만은 다 저자수 분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저자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휘발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금방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수일수록 공부의 연속성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재미가 없으니까 공부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재미가 없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혹에 취약한 상태가 돼요. 네, 그런 거죠. 아, 오늘 팀장이 나를 진짜 억까했어. 오늘 진짜 공부 못하겠어. 오늘 공부 패스. 130자인데. 공부의 연속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들이 너무 늦게 잤어. 육퇴를 밤 11시에 해버렸어. 오늘은 진짜 너무 피곤해서 공부를 못할 것 같아. 공부 패스. 120자인데. 가 돼버리는 거죠. 성인은 우리는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분들이 속기 공부를 하고 계신 거니까 대부분. 성인은 결국 자기가 뭐 가정이든 뭐 사회적으로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직장 생활이 됐건 뭐 양육이 됐건 그런 상황들을 감내해 가면서까지도 내가 이 안에서 속기라는 꿈을 꾼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걸 우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이 3명을 양육하고 있어요. 와, 밤에 애들 재우고 나서 공부하는 것밖에 시간이 안 나.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야, 너는 1급 커트라인 70점 해줄게 라는 건 없잖아요, 세상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릴 때 공부만 했던 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좀 바꿔 나가야 할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하잖아요. 일단은 그래, 마음을 좀 먹어야겠다. 나는 성인이니까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해 나가면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해까진 좋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A 등급이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도 들어보니까 진짜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다 바꿔야 돼요. 아까 이제 이 A 등급으로 가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하나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체감이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떤 약점인지 알고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루틴을 추가해야겠구나라는 생각만 해도 이 영상은 매우 성공적이에요. 사실 그걸로는 엄청나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성공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낭독 파일 중심적 공부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간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주시면 이 영상은 아주 훌륭한 성공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설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뭐 사설치기라든지 뭐 만자치기도 여기에 속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250자 미만은 전부 숙련도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자수를 1급까지 올라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250자까지는 얼마나 숙련도가 부족했는지. 이 사설치기는 숙련도가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할 필요가 없는 공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설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훈련 같아요. 단타들도 잘 섞여 있고 약어들도 막 섞여 있고 하니까 완전 식품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약점 중심적 공부를 완전히 방해하는 공부죠. 그러니까 250자 미만 학생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숙련도가 부족하니까 내가 숙련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타겟팅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할 뿐더러 공부 숙련 정도가 엄청나게 향상돼요. 근데 사설치기는 예를 들어 볼까요?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라는 약어가 되게 유리한 약어예요. 그런데 오늘 1만자치기를 쳐보셨으면 컨트롤 F 누르셔서 이거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몇 번 나와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약어를 쓴다고 쳐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숙련도는 좋지 않아. 사설치기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를 위해 라는 약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약어가 약하다고 쳐요. 그래서 사설치기를 해요. 과연 이게 올바른 접근일까? 내가 약점 약어를 고치고 싶으면 사설치기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약한 약어 아까 얘기했던 거 겉갓도 있고 겉 같은데 것 같으니까 뭐 안 칠게요. 것 같으니까 뭐 것 같은지 것 같을지 것 같기 때문 뭐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약어들에 대해서 되게 세어절에 한 번씩 예상치 못한 구간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런 장문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이 사설치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익혀야 하는 활용 약어가 겉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처음 듣기도 하고 주변에서 얘기를 안 해줬고 학원에서도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내 약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해낼 수 있는 낭독 파일이라든지 뭐 장문 파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는 사실 학원을 다니더라도 독학이 맞아요. 독학이시죠 뭐. 이런 것들을 개인이 다 만들어야 되는데 학원에 해주는 게 아닌데. 140자 저자수에서 진도가 막히는 케이스 왜 막힐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